안녕하세요. 대전 강남 한의원 한의사 한의학 박사 이강환입니다. 오늘은 구취, 입냄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진료할 때 환자분과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요. 마주 앉는 책상의 넓이가 80c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구취가 정말로 심각하게 심한 환자분이라면 저도 환자분의 구취를 느낄 수가 있어야 할 텐데요. 저희 구취 클리닉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마주 앉아 있는 제가 바로 구취를 느낄 정도로 구취가 심하신 분들은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염, 축농증, 후비루 치료를 위해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심한 구취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구취 클리닉을 찾은 환자분들은 심한 구취가 아닐 경우가 절반이 넘습니다. 하지만 심한 구취가 아니더라도 그 미약한 냄새 때문에 가정생활, 사회생활에 문제가 된다면 그냥 정신과적인 문제로 넘겨버리면 안 되겠죠. 구취 치료는 예전처럼 구취의 강도로 병의 경중을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환자가 느끼는 불편감과 불안감을 얼마나 포괄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가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추세입니다. 또 구취 환자분들마다 구취를 자각하고 불편감을 느끼시는 패턴도 모두 다른데요. 그 패턴을 잘 살펴보면 구취의 원인을 진단하는 데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먼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구취를 느끼는 경우 기상시 구취인데요. 구강건조증이 심하거나 코골이나 코막힘이 있거나 입으로 숨을 쉬는 구호흡이 있을 때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아침에 일어날 때 입이 마르고 텁텁하고 백태가 많이 끼어 있으면 구강건조증을 치료해야 구취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코골이나 구호흡이 있을 때는 비염이나 후비루 치료를 함께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속이 비어 있을 때, 공복일 때나 피로할 때 구취가 올라오는 패턴인데요. 이런 것을 한의학에서는 기어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증상이 내가 피곤하거나 배고플 때 심하다면 기어증일 가능성이 높은 건데요. 구취뿐만 아니라 배가 고플 때 머리가 아프다든지 오후에 기운 빠질 때 머리가 아프다든지 하면 기어증일 확률이 높습니다. 구취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분들은 환기, 인삼 등 기운을 보충해주는 한약재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식사를 하고 조금 있으면 속에서 음식 냄새가 올라오는 경우인데요. 이런 분들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능력이 떨어져 있으신 경우가 많고요. 비위를 튼튼하게 하고 음식을 소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백출, 창출 등의 한약재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로 여자분들 월경 주기에 따라 구취가 심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월경 주기에 따라 심해지는 모든 증상들은 월경을 순조롭게 해주는 조경을 해주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경 종옥탕이 가장 유명한 처방인데요. 인터넷에 쳐보면 불임이나 월경통 치료에 주로 쓰인다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생리주기와 관련해서 심해지는 모든 증상에 좋은 효과가 있는 좋은 처방입니다. 오늘은 입냄새, 구취가 심해지는 패턴에 따라 입냄새의 원인과 치료법도 달라진다는 점 말씀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이나 카카오톡 상담 이용해 주시고요. 네이버에 저희 대전 강남 한의원 블로그도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대전 강남 한의원 이강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